안녕하세요. 오늘은 INTJ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명랑세린입니다. INTJ 유형분들 들어오셨나요? 드디어 16가지 중에 마지막으로 INTJ 영상 순서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제대로 올바르게 전달하려고 노력할게요. 끝까지 봐주세요. 유형 해석에 들어가기 전에 MBTI에서 중요한 개념 짧게 설명드릴게요. MBTI에는 4가지 차원이 있는데 태도 지표를 나타내는 외향형과 내향형, 인식 기능을 나타내는 감각형과 직관형, 판단 기능을 나타내는 사고형과 감정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라이프 스타일을 나타내는 판단형과 인식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번째 차원인 인식 기능과 3번째 차원인 판단 기능을 합쳐서 심리 기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심리 기능이 중요한 이유는 외부에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인식 방법과 어떤 의사 결정을 내리는 판단 방법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심리 기능에는 위계 질서가 있는데 의식 세계에서 가장 선호하면서 활발하게 사용하는 주기능, 이 주기능에 보조를 맞춰서 균형을 이루려는 부기능, 의식 세계와 무의식 세계를 연결하는 3차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의식 세계에서 아직 덜 발달된 상태로 있는 열등 기능이 있습니다. INTJ의 주기능은 내향적 직관이고 부기능은 외향적 사고이며 3차 기능은 감정이고 마지막으로 열등 기능은 외향적 감각입니다. 지적이며 독립적인 INTJ를 나타내는 단어로는 과학자, 이론가, 발명가, 독창자 등이 있습니다. 이들을 한 문장으로 나타내면 전체적으로 조합하여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을 다른 말로는 시스템 구축자라는 표현도 종종 사용한다고 합니다. INTJ 유형의 전체적인 특징으로는 16가지 유형 중에 가장 독립적이고 가장 자신감이 있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힘을 의식하고 있으며 이들의 내적 신념과 비전은 산을 옮길 만큼 강하다라는 표현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고집이 강하고 자신이 가진 영감과 목적을 실현시키려는 인내와 끈기를 매우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투입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들의 고집이 세긴 세지만 만약에 이들의 의견을 바꿀 만한 새로운 근거가 나타나면 얼마든지 기꺼이 자신의 의견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능력도 보여준다고 하네요. 앞서서 이들을 시스템 구축가라고도 표현한다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조직화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복잡한 상황을 즐기고 까다로운 이론이나 추상적인 문제를 빠르게 종합할 줄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구조화시킨 다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전략까지 고안한다고 하네요. 이들이 가진 탁월한 능력 중에 전체를 볼 줄 아는 사고 능력은 조직 구조 틀 내에서 높은 이상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계획까지 세우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원리를 탐색하기를 좋아하고 넓게, 멀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려고 하며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이들은 10개 중에 9개가 같고 하나가 다르면 다르다라는 결론에 이른다고 합니다. 기존의 권위나 대중의 의견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통찰력 있는 관계 파악 능력을 신뢰하는 경향도 있다고 하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의 인식과 판단을 신뢰하며 자기 자신에게 지식과 역량에 대한 높은 기준을 적용하며 동시에 타인의 능력도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라고 합니다. MBTI 교육을 받을 때 INTJ 유형분이 앞에 나와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의 공통점, 또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말, 듣기 좋아하는 말 등등에 대해서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의 공통점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도 정말 이런 공통점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계획적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게 맺고 그러나 친해지기는 쉽지 않고 사람들에게 속을 모르겠다는 말을 자주 들으며 걱정이 많고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 때로는 냉정해 보인다는 이야기도 종종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좋아하는 격언이나 속담은 유비무환이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어떤가요? 싫어하는 말은 태클 걸지 마, 포기해, 너 왜 그래? 명령이나 지시하는 말은 싫다고 하셨습니다. 자주 듣는 이야기는 속이 깊다, 냉정하다, 고지식하다, 센스 있다, 츤데레라고 하셨는데요. INTJ 유형의 발표자분의 이야기에 동의하시나요?
이번에는 INTJ의 진로나 업무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들은 프로젝트나 일을 끝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고 항상 장기적인 결과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일을 하다가 고비를 만나면 이들은 더 자극을 받아 창의성이 발휘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즐긴다고 하네요. INTJ 유형분들은 이론적인 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업무에 적합하고 어느 곳에서 일하든지 자료를 수집하고 인적 구성원들을 구조화하는 데 능하다고 합니다. 이들과 함께 일하면 이론을 응용해서 현실에 접목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이들은 장기간 매우 열심히 일하고 목표 달성에 흔들림이 없으며 이들은 자신과 동료 또는 고용인까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조직에서 책임자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잘 어울리는 분야로는 정치와 철학, 발명과 과학, 그리고 엔지니어링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연구한 것을 아주 명료하게 잘 전달하는 성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전문적으로 아는 것이 너무 많아 아무리 이들이 명료하게 타인에게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귀에서는 피가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INTJ 유형을 소설가로 친다면 이들은 어떤 시점을 자주 사용할까요? 바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네요. 지금부터는 INTJ 유형분들이 개발하면 좋은 점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INTJ 유형분들의 명철한 분석력은 장점으로 발휘될 때가 많이 있지만 때로는 일과 사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느끼는데 방해가 될 때도 있다고 하는데요. 현실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방법을 배우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명석한 분석력보다는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 귀 기울이는 노력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는 그 시간이 더 부드럽고 따뜻해지실 겁니다. 2번째로 여러분들이 신념과 비전이 뚜렷하여 지나치게 확신하고 함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조금도 양보하고 싶지 않을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의 가치를 인정하는 연습을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부기능인 외향적 사고 기능을 조금만 발달시켜도 여러분은 스스로 내적인 비전을 비평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감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INTJ 유형분이 아닌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과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INTJ 유형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문장 5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사용해 보세요. 나 지금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데? 네 생각은 어때? 야, 네가 봤을 때 내 계획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까? 이것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고려해보면? INTJ 유형과 잘 지내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 이들의 결론은 이들이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INTJ 유형의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했더라도 섣불리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들과 대화가 효과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이 내린 결론을 들어주고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어떤 근거가 있었는지 물어보면 이들과 대화가 잘 되실 겁니다. 2번째로 여러분들이 INTJ 유형과 함께 일을 하거나 뭔가 프로젝트를 해야 할 때 새로운 제안거리가 있다면 문서로 먼저 제시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이들과 논의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문서에 제시되지 않은 또 다른 새로운 대안도 준비해두세요. 그럼 이들과 프로젝트나 일이 잘 성사될 겁니다. 3번째로 혹여 이들과 함께 조직이나 팀에서 프로젝트와 일을 성공적으로 끝냈을 경우에라도 이들에게 분에 넘치는 칭찬이나 감사 인사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INTJ 유형분들 중에는 칭찬이나 감사 표현이 불필요하고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들은 종종 침묵으로 동의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점을 기억하셨다가 INTJ와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일할 때 이들의 침묵이 나를 인정하고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상황극 이야기를 또 하고 싶은데요. INTJ 유형과 ESFP 유형이 앞에 나왔을 때
두 분에게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을 한번 보여달라고 했었거든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INTJ는 30점에서 60점으로 점수가 올라간 아이의 역할을 하고 ESFP는 이 아이의 엄마 역할을 하는 거였습니다. ESFP인 엄마가 INTJ 유형인 아이를 칭찬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역할극을 하는 내내 ESFP 엄마는 칭찬을 엄청나게 해줬습니다. 엄청 30점에서 60점으로 올랐구나. 너무너무 잘했네. 엄마가 뭐 해줄까? 뭐 사줄까? 어떻게 칭찬하면 좋지? 고생했어. 이렇게 점수를 올리다니 하면서 막 칭찬을 했어요. 근데 INTJ 아이는 네. 이 정도로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ESFP 엄마가 치킨을 사주겠다면서 저녁에 치킨 파티를 하자고 했습니다. 역할극이 끝난 다음에 강사분께서 INTJ 역할을 맡았던 분에게 물었습니다. ESFP의 엄마의 칭찬을 들으면서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INTJ 유형분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게 그렇게 칭찬할 만한 성적인가요? 우리는 지금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벌써 16개의 유형 해석 영상이 막을 내렸네요. 다음에는 지난 주말에 놀면 뭐하니에서 나왔던 비와 이효리와 유재석님의 성격 유형의 궁합에 대한 이야기를 섞어서 MBTI 성격 유형 검사의 진실과 오해에 대한 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 하루도 명랑하세요. 안녕.